잎속의 검은잎, 기형도, 시장 메모. 나는 한동안 무책임한 자연의 비유를 경계하느라 거리에서 시를 만들었다. 거리의 상상력은 고통이었고 나는 그 고통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잠언이 자연 속에 있음을 지금도 나는 믿는다. 그러한 믿음이 언젠가 나를 부를 것이다. 나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눈이 쏟아질 듯하다. 안개. 아침 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이 읍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어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울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종이장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의 군단은 샛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 출근길에 늦은 여공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나오는 것이다.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송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방주기로 걸어가는 얼굴들은 모두 낯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성역이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샛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놓는다. 순식간에 공기는 희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 속으로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 들어가고 서너 걸음 앞선 한 사내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죽 위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을 지난 3년 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안개가 거치고 정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 총신을 겨눈다. 상처 입은 몇몇 사내들은 험악한 욕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공장을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읍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어느 푸른 저녁, 그런 날이면 언제나 이상하기도 하지. 나는 어느새 처음 보는 푸른 저녁을 걷고 있는 것이다. 검고 마른 나무들 아래로 제각기 다른 얼굴을 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중하며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혹은 좁은 낭하를 지나 이상하기도 하지. 가벼운 구름들같이 서로를 통과해가는. 나는 그것을 예감이라 부른다. 모든 움직임은 호련히 정지하고 거리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숨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그런 때를 조심해야 한다. 진공 속에서 진자는 곧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검은 외투를 입은 그 사람들은 다시 저 아래로 태연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금씩 흔들리는 것은 무방하지 않은가. 나는 그것을 본다. 모래더미 위에 몇몇 사내가 앉아 있다. 한 사내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쓰다듬어 본다. 공기는 푸른 유리병.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 곧 투명해질 것이다. 대기는 그 속에 둥글고 빈 폭로를 얼마나 무수히 감추고 있는가. 누군가 천천히 속삭인다. 여보게, 우리의 생활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세상은 얼마나 많은 법칙들을 숨기고 있는가.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러나 느낌은 구체적으로 언제나 뒤늦게 온다. 아무리 빠른 예감이라도 이미 늦은 것이다. 이미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가장 짧은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한꺼번에 내리는 것일까. 나는 까닭없이 고개를 갸우뚱해본다. 둥글게 무릎을 기운 차가운 나무들, 혹은 곧 유리창을 쏟아버릴 것 같은 검은 건물들 사이를 지나 낮은 소리들을 주고받으며 사람들은 걸어오는 것이다. 몇몇은 딱딱해 보이는 모자를 썼다. 이상하기도 하지. 가벼운 구름들같이 서로를 통과해가는 나는 그것을 습관이라 부른다. 또다시 모든 움직임을 호련히 정지하고 거리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이는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라, 감각이여.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검은 외투를 입은 그 사람들은 다시 저 아래로 태연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투명한 저녁,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든 신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속의 검은 잎. 택시 운전사는 어두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이따금씩 고함을 친다. 그때마다 새들이 날아간다.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를 생각한다. 그 일이 터졌을 때 나는 먼 지방에 있었다. 먼지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을 열면 벌판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그해 여름 땅바닥은 책과 검은 잎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 핀 옷가지를 펼칠 때마다 흰 연기가 튀어나왔다. 신묵은 하인에게 어울린다고 그는 썼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한 번 본 적이 있다. 신문에서였는데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다. 얼마 후 그가 죽었다. 그의 장례식은 거센 비바람으로 온통 번들거렸다. 죽은 그를 실은 차는 참을 수 없이 느릿느릿 나아갔다. 사람들은 장례식 행렬에 악착같이 매달렸고 백색의 차량 가득 검은 잎들이 나부꼈다. 나의 혀는 천천히 굳어갔다. 그의 어린 아들은 잎들의 포위를 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여름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없어졌고 놀란 자의 침묵 앞에 불쑥불쑥 나타났다. 망자의 혀가 거리에 흘러넘쳤다. 택시 운전사는 이따금 뒤를 돌아다 본다. 나는 저 운전자를 믿지 못한다. 공포에 질려 나는 더듬거린다. 그는 죽은 사람이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례식들이 숨죽여야 했던가.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서 그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어디든지 가까운 지방으로 나는 가야 하는 것이다.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내 입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 입속의 검은 잎,